현재 전 세계가 감염병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이른바 팬데믹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감염병 이전의 나날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세계화의 후퇴를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근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지하철에서 독일인 5명이 동양인 부부를 향해 심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심지어 여성을 향해서는 성희롱적 언행을 일삼습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하는 남성의 팔을 거세게 잡아채고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찰의 태도였습니다. 직접적인 폭행이 없이 단순히 비웃는 행위는 인종차별이 아니라며 되려 동양인 부부를 나무랍니다. 부부가 대사관 측의 도움을 받고 나서야 경찰은 사건을 공식 접수했습니다. 이는 독일 현지 시각으로 지난 26일에 있었던 한국인 유학생 부부의 실제 피해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범죄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이러한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장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호주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싱가포르 유학생 2명이 백인 여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이 여성들은 유학생들에게 XXX 우리나라에서 꺼져 중국으로 돌아가라며 대놓고 인종차별적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당시 폭행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많은 파장이 일었지만 이와 같은 사건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밥 먹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한 대학에서는 교수가 한국인 유학생을 향해 기침을 하며 조롱했습니다. 이에 다른 학생들 역시 그 상황을 비웃으며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역시 인터넷상에서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는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은연중에 남아있던 인종차별의 잔재가 드러나는 것이라며 지금 바로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5일 영국 공영 BBC 방송에 출연하여 각국 정부가 감염병 자체는 물론이고 이로 인한 공포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유럽 국가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공격 등을 각국 정부가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는 지적을 했고 이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종차별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시 인권국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감염병 관련 인종차별 및 증오 범죄가 248건 이상 접수되었고 그중 약 40%인 105건이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작년에는 같은 기간 동안 5건의 범죄만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아 최근 이와 같은 인종차별의 분위기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인종차별 지도도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광고회사와 직장 내 성폭력 퇴치 단체 등이 주축이 돼서 만들었습니다. 이 지도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4월까지 하루 평균 약 100건인 총 1135건 이상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도의 운영진들은 감염병 이후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이 인종차별 범죄에 시달린 상황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데이터를 이용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인종차별로 인해 생기는 제2의 피해자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 밝혔습니다. 연방수사부 FBI에 따르면 지난 3월 총기 구입을 위한 신원조회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중 상당수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총기를 사는 아시안 아메리칸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아시아인들은 외출을 할 때 늘 카메라 켜놓고 위협을 받는 상황에 대비하고 최대한 얼굴을 가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시아인들이 직면한 위협이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스튜어트 칸 대표는 현재 연방기관들로부터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혐오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즉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 많은 사회적 메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SNS상에 I'm not a virus, watch the hate와 같은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과 같은 유명 인사들 역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베트남계 미국인 배우 라나 콘도르와 한국계 배우 산드라 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병을 중국 땡땡땡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언행이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한국계 미국인 배우인 다니엘 데킴도 SNS상에서 호소했습니다.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그는 나는 중국에서가 아니라 미국, 이곳 뉴욕에서 감염됐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인들이 감염병을 뭐라고 부르고 싶어하든 나는 그게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현재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오히려 자신들이 감염병의 피해자라고 말하며 인종차별로 인한 범죄와 감염병 책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에서도 심각한 인종차별의 실태가 발견되어 세상을 한 번 더 경악케 했습니다. 중국에서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이유 없는 차별을 받으며 분풀이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프리카인들은 강제로 집에서 내쫓기고 격리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아무런 증상과 심지어 해외 여행 이력도 없이 그저 아프리카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불합리한 행위를 당한 것입니다.
심지어 흑인 남편과 백인 부인을 두고 흑인 남편에게만 차별 대우를 하는 영상이 밝혀져 심각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최근 인종차별로 많은 피해를 입은 중국이 또 다른 인종차별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제 세계화는 끝이다. 우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라며 세계적으로 긴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국제적 외교의 흐름은 많은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국이 자국 보호를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적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협력적 태도는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50개국 145개의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을 돕는 국제개발협력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감염병의 국제적 대응에서 개도국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재정적 지원을 부탁하면서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주의 근절, 글로벌 캠페인을 주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대응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인권 규범에 부합하고 모든 국가의 모범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이찰 수프리야디 사무총장은 감염병의 대응 과정에서 원칙을 잘 지킨 한국 경험이야말로 국제사회의 공유가 절실하다고 전했습니다.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감염병 사태 대처를 칭찬하고 있고 이제 그 칭찬마저 너무나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경 봉쇄를 통하지 않고도 감염병 사태를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고 자국민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한국의 인도적 자세가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 영국 등 주요 47개국이 선거를 연기한 상황에서 한국만이 성공적으로 치러낸 전국 선거 역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영국 BBC에서는 한국이 감염병 사태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서는 감염병 위험을 최소화하고 시행한 한국의 선거는 미국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가 한국에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 지원을 요청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등 한국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하면 한다라는 말도 나오며 한국이 전 세계 모범이 되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G2인 미국과 중국이 감염병 사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새롭게 세계화 판도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감염병 사태 이후에 패권 장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는 한국이라며 최근 세계적으로 한국의 국격이 높아진 가운데 그 가치는 이루 말할 것 없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필수왕이었습니다.